우리 요번에 노랍도 걸려갖고 네. 제간 야구에서 4명 들어갔어요. 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2명 못 갔어요. 네. 그리고 이 2명 때문에 무지 아픈 거예요, 내가. 그러시죠. 원선순 선수가 처음에 못 들어갔었죠. 네. 나중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내가 해야 되겠지 싶어요. 예. 해야 되겠다는 좀 공부한지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그 아이들만 불러냈어요. 네. 그 전체 연습할 때 내가 일주일 했어요. 1대1로. 1대1로. 예. 해보니까 얘네들 누가 가르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4시간, 5시간씩이요. 그것도 운동장 없어요. 네. 고등학교 운동장 빌려, 중학교가, 네. 연애가 돌아다니면서 빌렸어요. 그 요번에 한 명 갔어요. 네. 걔 때문에 4군데, 5군데 내가 부탁했어요. 예. 저가 한국은 고등학교 감독 갔다가 40 몇 년 만에 처음 한 거예요. 남한테 부탁한 거. 부탁하신 거는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어른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라. 그 이유는 그럼으로써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어른분들과 또 격이 다릅니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일체 안 하십니다. 오직 야구 이야기만 하십니다. 지금까지 야구만 한 길만 이렇게 쭉 걸어오신 김성근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습니까, 근황은 감독님? 뭐 이제 시즌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몇 경기 남았습니까? 이제 2개 남았어요. 2개 남으셨구나. 네. 보통 그때 제가 지난주 보니까 5승 2패를 해야지만 시즌 3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 아마 감독님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야구장에 가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최강야구를 워낙 즐겨 보니까 KBO 많은 선수들이 KBO에 드래프트 되는 게 꿈이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나라의 선수들 규모라 그러면 고등학교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한 몇만 명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감독님? 몇만 명 가져갈까요? 아, 어쨌든 그렇습니까? 선수 수는 많아졌어요. 예, 하나 그 선수들 자체가 예, 기본적인 문제는 육성하기 위해서 선수인지 그냥 취미로 네, 들어오는 선수인지 네, 육성하는 선수를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뭐 입학시킬 때 네, 선수 실력이보다는 네,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성적이 나오면 그거 갖고 뽑아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불리한 점이 아닌가 싶은데 네. 야구 미래로 볼 때는 그렇죠. 네. 야구 미래 말씀을 주셨는데 방금 감독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고등학생이 되면 반드시 대통령기, 황금사자기배 이런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해야지만 대학 진학하는 티켓이 나오니까 아마 거기에 사활을 거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대학교에 내보내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네, 공부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공부한다는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가 아니라 야구장에서 하는 공부가 없어요. 네, 예, 이거 좀 큰 문제가 되지 않냐 싶어요. 예, 그러니까 선수들이 대학교, 고등학교 들어왔다 대학교 들어와도 네, 학교에서 야구하는 것보다 네, 클럽에서 연습하는 게 많아요. 네, 그게 이제 야구 육성이라고 하는 미래로 볼 때 네, 지도자도 선제한되지 않고 예, 선수도 선제한되지 않고 예. 많은 견제로 투입해야 되니까. 예, 돈이 많이 든다는 투자가 많이 든다는 말씀이죠. 결국 감독님께 다 여쭤볼 말씀을 미리 다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감독님께 대한민국에서 소위 지도자 육성, 그다음에 지금 감독님께서 초반에 이승엽 감독이 두산으로 갔을 때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한국 미래는 너하고 삼성 라이온스 감독 그 두 사람한테 달렸다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보시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많이 부족하고 공부가 안 돼 있다.
지도자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 때부터 성장을 해야 된다. 군산 상업고등학교인가요? 네. 그쪽 감독님이 쌍방울 시절인가요? 네. 그때 선수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인터뷰에 감독님 덕분에 당신이 감독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감독님 느낌에는 상당히 좀 역시 그 뭐라 그럴까요? 지도자 육성이라는 게 선수 때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히 나가는 이 루트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지도자들 이야기는 현장에서 자기네들이 손을 대기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나 들어왔다, 대학교 들어왔다, 야구하기 위해서 들어왔지. 그럼 야구에 선장할 수 있는 루트가 있냐 싶어 없어요, 내가 볼 때. 네. 예. 근데 지금 고등학교 야구에서 예. 강한 팀들은 예. 역시 그 학교는 그런 뭐랄까 조건로 갖고 있다고. 매뉴얼을 갖고 있군요. 예. 그러니까 그 팀들은 세요. 네. 뭐 우리가 하더라도 와 세다 싶어요. 예. 어떻게 학교가 다릅니까? 경제적 지원이 많아야 된다. 뭐 또 감독의 지도력이 또 뛰어나야 된다. 조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막 모든 게 각오하고 지금은 비교가 돼버렸는데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현재는 각오다 이야기하니까 네. 근데 지금 각오에 있어서 야구는 제대로 못했나 싶어요. 네. 그래서 조건이라고 하는 자체로 어떻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다 박탈을 시켜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선수 교육도 못 시키겠고 또 교육도 못 시키고 네. 학교 총부에서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교실에 들어가서 교실 네. 공부라고 하는 자체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있나 싶어요. 네. 야구장에 왔는 야구 때문에 왔는 아이들인지 네. 아니 뭐 공부를 하는 아이인지 그걸 뭐 처음에 들어올 때 네. 얘네들의 미래는 어디에 갖고 들어왔냐 싶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의식이라고 하는 건 전혀 모자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아시안대에서 볼 때라도 금메달 땄다 뭐 했다 하지만은 네. 그 부분이 그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고 한 일부분 아니었냐 싶어요. 네. 예. 근데 그런 데 대한 반성이라고 그럴까? 그건 전혀 안 돼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안 돼 있지 않냐 싶어요. 네. 그리고 예. 지도자 자체도 자꾸 바깥에 나가니까 네. 코치 아카데미 비슷한 데서 가서 하니까 그걸 뭐 학교에서 아니 가액 공부 갖고 네. 얘네들이 키우냐 싶어요. 예. 예. 여기서 하는 야구하고 여기서 야구하고 틀려요. 네. 틀려요. 틀립니까? 확실히 틀립니까? 예,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는데 네. 내가 가르치고 다른 코치가 가르치면 곤란할 때가 있어요. 네. 전혀 틀린 방향 가니까. 네.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게 예. 하나하나가 되지 않냐 싶어요. 네.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일본 대표팀이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사회인 야구팀들이 구성돼서 나왔다는 걸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이런 팀을 이겨놓고 이겼다고 자랑하는 게 부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감독님 보시기에 이런 교육제도와 사회인 야구제도, 한국 프로야구 어떻게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라고 하는 이 초점을 네. 어디에 맞춰 놓냐 싶어요. 미래라는 초점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갔다 와서 예. 그거는 뭐 우리 입장으로서는 좋은 거지만은 예. 뭐 군대 면제가 되고 네. 뭐 좋기는 좋아요. 좋기는 좋지만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데 남아있는 선수들도 뭐가 되나 싶어요. 그렇죠. 전에 나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소위 말해서 플러스가 된 사람들이 네. 건너가 있던 사람들은 예. 어느 케이스는 혜택이 안 주더라고요. 네. 이런 게 전산적인 흐름인가 봐요. 네. 예. 그런 것도 모든 일이라도 뭐 제가 옛날에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 예. 소위 말해서 고지도 네. 가난한 사람도 예. 그 사람한테 배우면 얼마든지 많구나요. 그렇죠. 재능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예.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무시할 케이스가 많아요. 네. 예. 그런 케이스는 이 사람한테 가면 어디 가도 배울 게 있구나. 네. 공부가 되구나. 이런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에디터 케이스 아니면 안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점점 하는 것 같지만 점점 흐트러져 있지 않냐 싶어요. 그렇죠. 예. 야구 자체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점이 스승에 대해서 네. 또 그 파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개를 숙일 줄 모르지 않나 싶어요. 예.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예. 그리고 나라에서 학생한테 뭘로 가르치고 있냐 싶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는, 한국 교육 제도는, 한국 야구 조직은, 한국 운동 스포츠계는 왜 이렇게 흩어져 갈까 모래알처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나라라고 하는 의식이 모자란 거 아니에요? 나라라는 의식이 모자란다. 예. 우리 예. 나이들 자체가 뭐 알고 있는데 뭐. 그래요? 그렇죠. 알고 사회를 있죠. 알고 있는데 예. 뭐. 그리고 원하는 게 뭐냐 싶어요. 우리나라 전체라 그 위에서부터가. 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요새. 네. 그게 대해서 우리는 어떤 아픔으로 갖고 있냐 싶어요. 감독님 말씀 주신데 정당하다는 말씀하고 아픔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독일 철학을 전공한 한국 학자가 한 분 있어요. 한병철 교수라는 분인데 고통을 겪어야지만 그 안에서 진실이 나온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감독님 말씀이 딱 그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라 그럴까 하는 걸로 네. 멀리 사람이 아니고 나오질 않아요. 편안한 사람이 절대 아이디어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리고 흐름이라서 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갖고 있냐 싶어요. 네. 고통을 빌어서 새로운 길, 네. 자기가 판단하려고 하고 이 방향 가야 되는데 일단은 나올 텐데 네. 그거는 절대 천답한 나오질 않아요. 네. 다 어려워요. 어려운 데서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되는 길이니까 그 길 속에서 새로운 방향이라고 하고 나오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네. 사람에 대한 기대라 그럴까? 네. 사람이 기댄다는 자체 고마움이라고 하는 걸로 가면 갈수록 없어지는 거 아니냐 싶어요. 예. 제가 그 군산고등학교 감독님이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걸 보면서 머리까지 깎았더라고요, 학생들이. 저런 게 한국, 소위 말하면 일본말로 니혼 혼인, 혼내 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도 그런 정신이 있었거든요, 저들이.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진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새로운 교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교체 많이 하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네. 그게 따라가고 그래서 그게 제일 선진 국가에 있는 거고 네. 선진 아이디어 갖고 하는 건데 그 속에만 찾아가니까 옛날에 구냐 지금 구냐 어느 세계에 가더라도 옛날에든 미래든 그리고 절대 여기에 길이 있구나요. 네. 그래요? 네. 이 길이 뭔지 하는 자체로 다 잊어버리고 가니까 예. 가니까 결국은 사람을 이쪽에 가면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닐 수 있구나. 네. 내가 이리 가야지 이 길이 가야지 하는 이건 의식이 점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우리 야구로 볼 때 뭐 스포츠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아마추어 지도자들이 네. 또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예. 야구를 하는 시합도내 상대방에 대한 야유를 많이 해요. 예. 이거는 교육인가 싶어요. 그렇죠. 예. 잘못하면 국가고 싸움에서 날 텐데.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도 한번 그런 거 추위 친 적이 있었는데 네. 뭐 우리는 나이가 많이 먹었지 않냐고.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어린아이들로 갖고 야지하지 말라고. 그렇죠. 야유하지 말고 예. 우리는 그때 박수는 해주라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지금 교육대에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교육 잘 하니까. 예. 교육계에서 만약에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야, 저 상대편 선수한테 야지하지 말고 우리는 박수 쳐주고 실수해도 응원해주자 그러면 학생들이 감독님 이상한데 그러실걸요. 근데 그게 이상하다 하는 소리가 산식이라고 머릿속에 안 갖고 있으니까 네. 모든 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흘리면 뭐 그래서 군산고등학교가 했다 뭐 네. 걔네들 아버지한테 그 뭐야 감독한 빼기 하단 말이지 시합 때 보니까 예, 예. 과연 그게 나쁜 건지 예. 좋은 건지 어느 쪽에 머릿속에 공부가 되느냐 싶어요. 네. 어느 속에 그래요? 그래. 나는 그게 베스트 교육인가 싶어요. 그렇게. 감독님께서 군산 곧 상고 말씀을 주셔서 그 감독님이 쇼스탑 선수애가 공을 캐치를 잘하고 아주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공을 뒤로 빠뜨리는 바람에 에러를 했지 않습니까? 감독이 바로 그 선수를 불러가지고 멋으로 너는 야구를 하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주 뭐 프로 선수답게 멋지게 이렇게 던지는 버릇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바로 그냥 선수를 빼버리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애들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충격이 머릿속에 충격이 있어야지만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저렇게 가야 된다라는데 감독님 말씀 주신 내용을 보니까 오대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옛날 선수들이. 그게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무엇이든지 감독님의 열정과 선수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군요. 지금 하시던 오대산이나 예. 수락산이나 가본 적이 있었지만 네. 수락산 같은 경우도요. 예. 3명 걸릴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산에 올라갈 때 예. 전부 여기다가 오버 가지고 갔어요. 예. 위에서 식사해야 되니까. 예. 거기서 전부 가지고 올라가요. 물하고 뭐 반찬 같은 거 전부 반찬 다 예. 바꿨고. 예. 그러면서 이리 돌멩이 잡으면서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하느냐 뭐 내가 올라가도 예. 선수가 올라가면 선수 발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내가 올라가면 선수 나 다리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싶어요. 네. 팀워크가 나오죠. 팀 스피릿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면요. 예. 하나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렇죠. 하나라고 하는 게. 예. 그리고 천상 올라갔을 때 네. 느끼지 못하는 한결심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까 오대산도 말씀하셨지만 오대산 강구도 왜 했냐 뭐 네. 그 당시 그 태평양이라고 하는 팀은 네. 바깥에서 뭐 있는 팀이에요. 그렇죠. 외인 구단이죠, 완전. 예. 그걸로 이걸 어떡하지 싶어갖고 결심한 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는데 오대산 갈 때 구단에서 10원도 안 받았어요. 네. 각자 수입해요. 각자 갖고. 각자 각출하셨구나. 갖고 와요. 예. 거기서 팀으로 만들라니까 5명 한 조로 만들었어요. 예. 거기에서 초장 만들어요. 네. 그리고 초장에서 4명이니까 하나의 팀을 네. 이 팀은 10개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끝날 때쯤은 5개, 10개가 하나가 돼버려요. 그 목적으로 간 거예요. 네. 대신 안에 내용은 아주 심하게 했으니까 네. 선수들 굉장히 고통스럽긴 했어요. 하나 시즌 도전도 힘이 들 때는 다 손으로 잡아요. 네. 그걸 하자. 오대산 생각하자. 그럼 하나 약 돼버려요. 그렇죠. 요새는 저는 그런 의식이라고 하는 거 없으니까 네. 나쁘든 좋든 봤든 이래 보니까 그러면 그게 나라로 볼 때 이유가
어떤 플러스가 있냐 싶을 때 있어요. 그 모습 속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뭉치고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 정신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네요. 그러니까 뭐나 미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다 좋아요. 네, 근데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은 그 사람 환경 속에 사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 환경 속에 살아야 되고 예, 그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에 못 따라갔는데 네. 지금도 일본 추월 했잖아요. 예, 저는 어쨌든 뭐 추월했다는 표현에는 조금 예. 부정적입니다만 거의 예. 앞에 간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 예. 예? 많이 따라갔습니다. 이 시장 돌아다니면서 그만큼 있는 시설이 돼 있고 하는 건 예, 산산도 못했던 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몇 년 사이에 이만큼 왔다 하는 거는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빠른 템포로 왔다 하는 이야기고 네, 예? 그걸로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또 야구를 하나 보더라도 네, 우리가 일본하고 또 한국하고 볼 때 우리는 처음에 할 때 50년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 10년 되고 40년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하고 억대를 막 떼고 네, 승부를 할 수 있게 됐고 그 속에서 여는 부족한 분들이 많지 있지만은 그래도 앞에 가 있다는 건 사실이고 네, 뭐 하나로 그저께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네, 아, 예, 일본 사람들이요 네. 한국 야구 진짜 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완촌치라고 아시죠? 예, 왕정치 감독 선수도 그분이 했고, 예, 나한테 몇 번 이야기했어요. 긴상 예, 반배 치는 건 한국 아이들이 왜라고. 아, 그분이 그 이야기예요. 네, 예? 근데 어제도 어떤 친구가 뭐 선수인데 그 이야기도 그 해요. 네, 우리나라 선수하고 일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스윙 스피드 보고 뭐하고 우리나라 네. 애가 높습니다. 그러구나. 그죠? 네, 그러면 사람이 퍼센테이지 많으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작죠. 네, 일본이 많아요. 근데 경쟁하면 1대1 승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경쟁하면 할수록 우리나라는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그만한 사람이 오잖아요. 예, 적으니까요. 근데 그거 갖고 우리가 약하다 세다 하는 필요는 없는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점으로 볼 때 어느 부분이 일본보다 여기까지 왔냐 싶어요. 근데 어제도 이번에 소프트뱅크에서 3년 한화회가 있어요. 네, 3년, 4년 했다. 저가 2년 동안 가르치는 아이인데 네, 와서 내가 은퇴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를 하는데 네, 그 이야기로 했어요. 우리나라 야구는 이렇게 한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산산 못합니다 얘기를. 네, 한국 야구 그렇게 많이 하는 얘기를. 그렇다고. 너희들은 올라올 것 같아 못 올라와. 우리하고 비교가 되지 않냐. 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루트로 너희들이 야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갔냐요. 그 너희들은 점점 같이 팀을 끼리 야구를 하더라도 네, 이기고 지고 가면 그날에서 싹 사라지지 그랬다고. 네, 예, 예. 하나가 안 되지 않냐. 맞습니다. 우리. 근데 우리도 점점 그 흐름이 보여요.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팀의 분위기라 그럴까요? 정신. 이게 좀 이렇게 다큐처럼 불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요즘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번 경기를 이렇게 치고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 선수와 나이가 든 은퇴한 선수들 간에 추구받고 하는 그런 무언가가 감독님께서 이렇게 보셨을 때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 선후배 간에 대한민국 야구가 발전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해서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미래라고 하면 어디에 설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같이 안전에 일본에서 돌아와서 네. KBO 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미국 메자에서 선수 데려가서 시합할 생각 하지 말라고. 네.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지도자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프로야구 시작할 때 장원 씨나 그 당시 일본의 토프 레벨의 사람들이 다 모시고 왔다고. 네. 그 사람들이 교육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때부터 50년, 60년 지나가는 거지. 뭐.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있냐 싶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는 선수를 데려오고 시합한다.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교육자 불러가 교육하는 사람, 그 사람도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토프 레벨로 네. 뭐 장원시 데려오시든지 또는 왕 회장 오시든지 네. 또는 일본 미국에서 그렇고 그 사람들한테 테크닉과 교육으로 이런 걸 할 수 있게 돼야지. 네. 그걸로 KBO가 주최해보려 했어요. 네. 예. 근데 지금 현재는 네. 뭔가를 칭찬받고 표시 날라가 그거 하니까 문제가 너무 많지 않냐 싶어요. 네. 아까 뭐 어린아이들 3명, 4명 왔지만 네. 근데 얘네들이 보고 뭘 가르칠 수 있냐 싶어요. 예. 내가 우리 이번에 드라프트 걸려갖고 네. 재간 야구에서 4명 들어갔어요. 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2명 못 갔어요. 네. 그리고 이 2명 때문에 무지 아픈 거예요, 내가. 그러시죠. 내가 해야 되겠지 싶어요. 예. 해야 되겠다는 좀 공부한지 이야기지만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그 아이들만 불러냈어요. 네. 전체 연습할 때 내가 일주일 했어요. 1대1로. 1대1로. 예. 하는 동안에 예. 이거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네. 해보니까 얘네들 누가 가르치냐 싶어요. 아. 그래서 아침부터 4시간, 5시간씩이에요. 교육자라가 얘는 숙소 거기에 있는 사람, 에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학교이 사고만 안 내면 학교는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래요? 예. 거기 교육자 루트예요. 그래요? 그럼 그걸로 해야 돼. 이번에 한 명 갔어요. 네. 들어갔는데 플레이에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중요시 될 문제가 아닌데 네. 이거는 들어가는 거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거를 전체에서 어떤 생각으로 갖고 있냐 싶어요. 없으니까 네. 뭘 하느냐 싶어요. 네. 야구하다가도 그만둘 아이들 많고 걔네들이 뭐 안 한다고 갔다. 답이 간단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로 뭐 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럼 걔는 국민학교부터 하면 몇 년 때냐 또. 예? 10년 넘게 있었어. 그렇죠. 10년 넘게 했죠. 당신이 아들 10년 갔으면 어떡할 거야 또. 뭐 그런 데에 대해서 그걸로 슬프다 하는 생각만 가질 필요 없이 그걸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런 거가 지금 프로야구만 하는 거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냐 싶어요. 지금 그 선수들이 이제 아마 다음 경기쯤 되면은 다 2군 연습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미 5명 나갔어요. 그렇죠. 없어요, 우리. 지금 없죠. 예. 그리고 투수 2이가 나갔고, 예. 야수 2이가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는 전력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요. 예. 걱정되더라고요. 아니, 걱정되신 거 아니라, 그 바람에 예. 뭐라 그래야 되나. 선수들 자신도 다 허탈하죠. 허탈하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판단하는 문제지만은 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허탈하죠. 네. 허탈해요. 그러니까 시합하도 크로스 게임은 되느라도 쓸 선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 뭐가 나오냐 얘기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마지막에 와서 메시아비를 할 때 이미 그런 거가 우리나라 스포츠에 갈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예. 그러니까 프로도 치고 감독이 나가가 코치 나간다, 사장이 나간다, 나간다 이 이야기 나오고 네. 어떤 그 볼 때는 이 친구는 이래갖고 쫓겨 나가고 네. 쫓겨 나갈 이유가 있었냐 싶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든지 네. 이런 기가 없어요. 네. 없으니까 점점 자기 고집이라 그럴까 이런 게 나오지 않나 싶어요. 네. 감독님 지금 이번 시즌이 시즌 2지 않습니까? 제일 인상에 남는 경기가 있으십니까 혹시? 게임은 끝나고 네. 호탈해요. 허탈하시죠? 네, 호탈하고 야 그게 왜 안 됐지? 그거 어떻게 됐지? 고민하죠. 네. 고민하고 나가서 연습을 하고 가르치고 싶어. 근데 선수는 예. 자기가 야구장에서 하는 야구 예. 하나의 직업이에요. 그렇죠. 돈 벌어야 되는 예. 에리아가 있어요. 예. 이거를 우리가 강요를 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작년에만 하더라도 시합 왔을 때 연습 안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내가 올해부터 했구나요. 예. 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프로야구 같이 내가 KFP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2월, 3월에 KFP 만들어가지고 예. 왜 만들었냐면 이거가 우리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작년에 이순엽 감독은 투산하고 마지막 시합했어요. 그러셨죠. 잠실에서. 예. 그 패가 어려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한 점 차로 패하셨죠. 한 점 차인데 예. 냈을 때 그쪽에 그렇죠. 그 해에 맞습니다. 벤치에서 보니까 시그널 나는 거 알았어요. 다. 예. 우리는 그 연습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 감독이 사인 되려고 봤어요. 네. 뛰거나 싶어요. 예. 그대로 뛰었어요. 우리는 못 막았어요. 결국 2, 3로 됐어요. 그렇죠. 거기 돼서 우리는 졌어요. 예. 그게 억울해가지고 보면은 그 KFP 막 쓴 거예요, 내가. 예. 근데 이걸로 한 건데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만들어 봤자 예. 그 다음은 관심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나오지 않죠. 그러면 전부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뭔가 새로워지고 가야 되는데 네. 나는요. 감독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정성훈 선수, 그다음에 이대호 선수, 그다음에 이홍구 선수 이렇게 훈련하는 걸 보면 방송에서 15kg 뺐다, 뭐 30kg 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렇게 빠지고 왜 저 감독님 잘 아시지만 몸무게가 빠지면 스윙도 그렇고 이게 몸이 바뀌어가지고 자기의 그 스윙이 안 나오거든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선수들은 슬럼프도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도 정성호 선수는 괜찮고 이대호 선수도 나름대로 하는데 이용구 선수는 슬럼프가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거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한 20시합도 안 뛰었을 게요. 그렇게 안 뛴 것 같습니다. 예. 예. 안 뛰었는데 연습은 와서 해요. 근데 자기가 또 에리아 가야 될 에리아가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도 한 달 만에 한 번 했다고 잘 될 일이 없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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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하면 때문에 거기서 그렇죠. 살아남고 거기서 생각이 나고 그래서 바뀌어가는 건데 네. 그런 것 자체가 1년 동안 지나갔으니까 내년에 만약에 한다 하면 이 팀도 그런 점에서 개조 안 하면 내년에 또 힘이 들지 않냐 싶어요. 감독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 외인 구단 예를 들어서 뭐
일산 무슨 이렇게 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단처럼 완전히 새로운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나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은퇴한 선수들 반, 또 신인 선수 반 이렇게 해서 신구간에 이런 조화를 또 한번 꾸려보는 게 어떤 게 나으실 걸로 보이세요? 주최자 측에는 네, 스타 플레이어들 와 있는 게 오히려 낫죠. 네, 낫는데 그 친구들은 나이 먹어가니까 네, 성장하는 과정이 없어지죠. 네, 없어지죠. 그 다음에 세대는 나가버려야 다. 그거 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는 나는 큰 놈을 원하고 있었는데 그 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으니까. 네, 예. 막 선수 나가서 하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 투수가 얻어맞는다, 이 타자가 얻어맞는다, 뭐 친다, 해라 한다, 뭐 이 속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거 감독 입장으로서 제일 원하는 거는 이길 팀이에요. 이기는 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프로하고 하더라도 프로한테 이겨야지. 치고 열리 받거나요. 그렇죠. 그래요? 그럼요. 고등학생 때 치고 저 야단쳐요. 애들한테 치냐고 너들이. 네, 예? 그 1대1로 졌다. 부산고등학교 졌다 그래요. 그리고 열이 받아가지고 연습을 해야 될 텐데 졌다 그래. 에이씨, 이걸로 끝나고요.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는 앞이를 한 걸로 좋지만은 남는 게 뭐냐 싶어요. 그리고 이거가 볼 때 세월이 흘러가면 여기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그렇죠. 걔네들은 뭐 별거 아니다. 예, 그럴 때는 지금 여기서 하고 하는 아이들은 다 반출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때는 전체가 슬픈 속에 살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들 이야기도 나 몇 번씩 해줬는데 네, 야구할 때 너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조금만 줘보라. 너들이 다 버린다 했다. 버리면 너들 바깥에서 일생이라 아니다. 세상 우습게 보지 말라 했다. 네. 예. 그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감독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모든 시합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가르쳤고 하는 그 손익계산표 이게 정당하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본 거는 빨리 만회를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배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졌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여기서 두산 갈 때 예, 여기 가려고 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여기서 내려가려고 두산 시작한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예, 사람이 손잔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갈 때 여기서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사람이 손잔대고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못 이기고 이래 하는 동안에 여기서 이길 수 방법이 그렇죠. 나와요. 예, 아, 그렇죠. 나온다고. 예, 꿈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가끔. 나오죠. 예, 예. 감독님 이번에 보니까 이제 투수 정현수 선수가 드래프트 됐지 않습니까? 네. 2차에서 드래프트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김민주 선수도 드래프트가 됐고요. 지금 남아 있는 선수가 이제 이대훈 선수, 그 다음에 신재영 선수 에이스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장원삼, 뭐 송준현 이런 선수들은 아직 경기를 많이 못 뛰고 있거든요. 감독님 보시기에 이런 신구 투수들의 그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직관 경기할 때 정희 선수를 저 뒤에서부터 그 나루코틱 음악을 깔아주면서 이렇게 상당히 부각을 시키면서 쓰셨고 김민주 선수도 감독님이 아주 잘 이렇게 등판을 시키신 것 같았는데 지금이 아직 등판하지 못하고 기회를 많이 못 얻는 선수들 감독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우선 우리는 7할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네, 7할. 그렇죠. 그거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개인 볼 때는 시합 서줘야 돼요. 네, 7할이 볼 때는 굉장히 그렇죠. 부담을 하고 네. 거기 돼요. 개인 해주는 건 좋아요.
내주고 싶어요. 네. 왜? 내줘서 쳤을 때, 이거 봐, 팀은 하나 요새 사조인데,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고등학생한테 1대0, 2대1로 치잖아요. 네. 왜요? 네. 그럼 고등학생 조금 좋아하면 우리 전수 3점 이상 못 넣어요. 그렇죠. 못 넣어요. 상일고도 그렇더라고요. 예. 못 넣구나요. 네. 그럼 어떻게 써야 싶어요? S급으로 써야지. 그럼 S급도 치치오면 얻어맞아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연말에 끝나면 이 팀은 어떻게 되냐 싶어요. 네. 그럼 감독 입장으로 볼 때는 선수들 볼 때는 불쌍하기도 하고 쓰기는 써야 되고 그럼 지랄이 볼 때는 못 쓰는 거예요. 예. 결국 그거 갖고 결과가 안 나오면 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거가 다 없어지니까. 예. 왜요? 그렇죠. 여기서 요 파가지 묻더라도 이거 얘네들한테 그나마 길이 아닌 것이죠. 예. 그거는 막 프로대 못 느꼈던 거 네. 거기 나와 있지 않냐 싶어요. 그 때문에 뭐 언젠가 내가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못하겠고요. 그거는 어려운 거는 있어요. 네. 이래주고 이래. 그리고 선수도 그렇고 보스도 쓰고 싶어요. 예. 쓰고 싶은데 어깨는 좀 약해. 예. 어깨 연습시켜요. 예. 뭐 그런 것들이 거꾸로 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하는 의식이 얼마만큼 갖고 있냐 싶어요. 네. 내가 볼 때. 네. 너희들이 이리 때문에 이래 해야지. 왜 안 하냐 싶어. 왜 안 하냐 싶어. 선수 하나 가르쳐. 됐다. 그 다음날 안 해요. 네. 그리고 돈이 없을 때, 돈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거는 본인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까지는 전체가 뭐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게 아마 우리나라 사회가 유복을 해갖고 선수들 자체가 네. 이번에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이제 뭐 아는 사람이 배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감독님. 여자 배구를 보는데 베트남한테도 지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소위 몇 억씩 받는 선수들이 나가서 대한민국 연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뛰는 베트남 선수한테 지는 거를 보면서 제가 화를 냈어요. 저게 프로냐. 막말로 하면 때려치아라 캐라. 한국 배구 없애버려라 해라.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했는데 감독님 보시기에 이 프로라고 하는 거는 감독님께서도 돈 받으면 1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받으면 프로라는 말씀을 주는데 그 프로라는 게 돈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 뜻이 아니고 진정으로 한 분야에 대한 사랑, 열정 이것이 아마추어와는 달라야 되는 그 간극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서 감독님께서 지도자로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돈으로 표시되는 요거다 이렇게 한번 말씀 주시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저 여자 농구도 바꾸나요? 그렇죠. 그거 보고 예. 쳤다 싶었어. 시합 시작할 때 딱 하나 움직이는 거 보고. 예. 상대 팀은 1분하고 할 때 봤는데 코어트 인라인가 전부 스피디해요. 네. 우리는 한 명 들면 한 명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 베스트 멤버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이 선수 쓸라 할 때 어떻게 쓰려고 그랬나 싶어요. 그거 다 보고 아 쳤다 싶어요. 네. 그 시합 결국 졌어요. 그렇지, 졌지. 네. 뭐 이런 이야기하면 못 얻게 되는데 아닙니다, 모두. 예. 결국은 요거는 못 쳤을 때 얼마나 억울하냐 싶어요. 예? 그래서 얘 가르쳤다 해서 네. 어느 선수를 예. 가르쳐요. 가르쳐도 몇 개요. 다음에 여기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너는 왜 여기 왔냐 싶어요. 예? 야구하러 왔지 않냐 싶어요. 네. 배우러 왔지 않냐. 너 선장하려고 왔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밤에 가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애한테 소리 말해서
선장하는 길이 있냐 싶어요. 본인 스스로가 선장 길이라고 없는 건데. 네. 쭉 말씀하시던 배구나 했다, 농구를 했다 할 때 네. 뭐야 싶어. 몇 년 전에 어디야 베이징에서 네. 아시아 때 올림픽 했어요. 예, 북경기. 우리 예. 우승할 때 예. 그때 들어가서 일본 코치하고 왕 회장하고 네. 저가 많이 실런스를 했어요. 예? 일본 아이들은 네. 3명 걸고 한다 했지 또. 예. 응? 세명 근데 걸고 한다. 한국에 들어와서 할 때 네. 다쳤다. 벤치 앉아가지고 나 이제 물병 가서 앉아있더라. 예. 3명 어디 걸었냐 했다고. 일본 아이들 야구는 그렇지 않냐고. 응? 뭐 그런 심한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네.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됐을 때 하나라고 한 거는 네. 하나를 하는 뜻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네. 하나는 이 에리아에 들어왔을 때 하나예요. 예. 여기 있을 때 하나가 아니에요. 예. 따로 있는 거라. 얘네들 떨어졌을 때 하나예요. 여기는 하나가 아니에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어떡하지 내가 나가지 아파도 축제 살리자 해가지고 가물려야 될 텐데 그런 걸 못해요. 못하니까 그래서 일본 팀들 이번에 아시아 때 와서 졌다. 네. 그리고 그 야구 선수 그만해야 돼. 몇 명 있었냐 싶어요. 예? 그게 아마추어니까 떨어져서 졌다. 이런 거는 슬픈 이야기예요. 약하도 이길 방법은 해야지. 예? 그리고 여기 던지고 여기 던지고 이런 던지고 그러고 오기 전에 어떻게 해놨냐 싶어. 안 맺히는 것도 마찬가지. 네. 우리가 고등학교하고 시합해보면 예. 몇 팀은 있어요. 예. 세밀해요. 예. 싶어요. 벤치 있을 때 놀래요. 예. 이 볼을 줘? 이 볼을 줘? 요게 줘 싶어. 요게 던져 싶어. 공 하나 던지는데 평 던지고 뿅 살아가요. 네. 내야수가. 예. 프로도 있는 볼 던져 몇 명 없는데 싶어요. 네. 왜요? 그리고 그 팀은 얼마큼 했냐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벤치부터. 그렇죠. 내가 올해 고등학교하고 세 팀은 네 팀은 그런 팀하고 해봤는데 네. 세밀한 거 이 조그만 부분을 알아요. 예. 싶어요. 한 팀은 군산 상일고 같아요, 대표님. 제 감독님. 군산상고도 시끄럽고 예. 군산상고는 시끄러운 것보다 감독이 시끄러웠어요. 그 시끄럽다는 거는 예. 열총이에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예. 하나의 군산상고의 흐름인데 예. 그 흐름을 살리고 있더라고. 예. 예? 예. 다른 팀은 흐름이 없어졌어요. 네네. 새로운 흐름 속에서 야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올해 최강 야구를 본 팀 중에서 저는 최고로 인상이 남았던 팀이 군산 상일고등학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감독님의 옛날 제자가 지금 감독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감독님의 그 리더십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던 유일한 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팀들도 감독님께서 워낙 제자를 많이 두시고 하셨지만 감독님 스타일의 야구를 하는 팀은 군산 상일고등학교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팀으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참 감독님이 뿌듯한 마음도 있으시겠구나. 내가 저놈을 참 잘 가르쳤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순간순간에 네. 움직임이 올 때 그렇구나 싶어요. 네. 길가에서 사람한테 보고 배울 게 많구나요. 그렇죠. 그죠? 예. 느끼게 돼요. 맞다.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싶어요. 뭐 제자가 되든 뭐 스승이 되든 관계가 없이. 네. 뭐 그런 거는 속감독이 네. 많이 나한테 좋지 않냐 싶어요. 네. 그리고 그런 감독들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네. 그 양반같이 있는 친구들도 많았고 네. 과연 그런 팀은 어떠냐 싶기도 하고. 예.
감독님이 이제 시즌 3를 앞두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7할 이게 결국은 승부처인데 만약에 감독님이 내년 시즌도 계속 경기를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내년에는 뭐 또 이제 그 선발 드래프트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험을 봐서 또 많은 선수들 영입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한 1.5배 정도 더 뽑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연말 되면 또 드래프트에서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감독님께서 앞으로 이 구단 최강야구 팀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방향이라 그럴까요? 시청자분들한테는 이런 모습, 야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감독 김성근의 리더십과 또 야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포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올해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네. 시작할 때 올해 너 어떻게 한다는 방향 설정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라 구단 사이도가 해야 돼요. 네. 확고하게 이래 돼가지고 이래 돼간다고 그래야지.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뭐 얘네들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한다. 그거는 저는 볼 때 계속 이게 안 되지 않냐 싶어요. 네. 그러니까 선수 하나 정근을 데려왔다. 정근을 일하러 달린다. 네. 그리고 이쪽에 페이를 또 올리든지. 네. 그래요? 페이는 페이 그대로고 여기는 가면 당연히 이쪽에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럼요. 그렇게 되면 떨어져요. 선수 역시 마찬가지고. 그 시합에 못 나가는 아이들이 우리는 지금 페이 얼마만큼 아무도 모르고 나요. 그렇죠. 예. 모르고 나요. 예. 그 걔가 얼마 받거냐 물어볼 일도 없고. 그럼요. 예. 그러면 걔네들이 생활이 어떻게 나 싶어요. 왜요? 그러니까 구단에 매달려 있는 건지 네. 자기가 확실한 무슨 권리로 갖고 있는 건지. 네. 뭐 그런데도 나는 우선 그런 것부터 그 1년 내내 할 때 한 달에 한 번에 한 주에 3번은 무조건 나오려든지 안 할 때는 페널티 어떻게 한다든지 네. 또 이러고 그런 거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네. 어디까지나 지금 같은 연합 프로가 되죠. 연합 프로 갖고는 네. 깊은 것이 못해요. 그러니까요. 제일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해보려고 그러나도 네. 작년부터. 그거 상대방이 올라와 있는데 네. 우리는 그대로요. 내려가면 내려갔지. 그렇죠.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져요.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많아요. 네.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 재미없다는 말을 표현이 나쁘지만 뭐가 재미없다는 거는 예를 들어 오늘 예를 들어 선수가 4명 나왔다. 네. 바로 바닥바닥 돼야 되는데 네.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럼 당연히 핀치가 오지. 어려움이 오지. 이거는 원래 있던 4명, 5명 있어도 못 이긴 상황이었는데 나가면 이길 퍼센테이지 작아지죠.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감독님 말씀 주신 게 시청자분들도 솔직하게 동의하실 수밖에 없는 게 경기는 이겨야 재미있는 것이지 지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저도 이기는 경기가 좋지 지는 경기 별로고요. 만약에 지는 경기에서 뭔가 하나를 배운다고 하면 한 20전 하는데 18승하고 2패하는 가운데서 뭐 하나를 건져서 우리가 보강할 건 보강한다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졌다 이거는 저도 불편할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성근 감독님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또 좋은 말씀 나눠보고 늘 저는 감독님 뵈면은 그 알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80년 인생길 외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에서 그 도노 불교 용어입니다. 깨달음. 거기서 나오는 말씀 같아서 상당히 듣기가 좋고 저에게도 큰 그 교훈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늘 저는 행복하고 좋습니다. 감독님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뭐 최강야구를 떠나서 이게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앞으로 이런
지도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감독님께서 평소 뭐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 저에게 주셔도 괜찮고 시청자분들한테도 간단히 하나 요약 삼아서 하나 주시죠. 지금 세상이 잘 돌아가 있잖아요. 그죠? 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 지금 모든 분이 아까 말씀드린 선장하고 네. 발전하고 예. 미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네. 결국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만한 어린아이들이 봤을 때 네.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역시 말씀이 짧았지만 그 짧은 말씀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이든 국가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를 위해서도 아니고 현재를 위해서도 아니고 미래를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 눈에는 그 미래가 어떻게 비춰질까요? 또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이해가 될까요? 이 교육자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지 또 지도자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최강야구 김성자 근자 감독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씩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오늘 감독님 바쁘신데 역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